경마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연원의 부산행 방송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8월 28일입니다. 8월 26일 금요방송에서 부산행을 처음 선을 보이면서 저는 좀 두서없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해 나갔는데, 자, 이번 주 일요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좀 계속 저배당의 흐름이 연속되는 경주가 많이 눈에 보이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경마일이 좀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 역시 지난주 일요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혼전 경주들이 좀 눈에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는 계속 최저배당이 눈에 보이는 경주들이 많다. 이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일요일은 제가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추천을 했습니다. 6경주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중배당 이상 정도는 좀 나올 만한 경주가 될 것 같아서 6경주, 아마 부산을 전무대로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8월 28일 모든 예상가 분들이 6경주를 아마 메인 승부로 잡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1, 2, 3, 4, 5경주는 볼 게 없고 6경주가 그나마 좀 볼 게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자, 6경주 메인 승부 공지해 드렸고요.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 1300m 경주인데 이미 지금 말씀드렸듯이 출마가 정해져 있죠. 안쪽에 있는 2번 임패션드 마린, 직전 경주 유식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인기도가 좀 3위였어요. 인기도가 썩 많이 끌지는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켓 블레이드나 벌마의 신 이런 마필들이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죠. 전개상의 실수도 그렇고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 임패션드 마린이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7마리 조촐하게 출전하는 경주에서 안쪽에 있는 4번 메이저 위너가 선행을 가고 5번 어메이징 데지가 그 뒤를 따라가는 전개를 보여주겠지만은, 후미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2번 임패션드 마린이 발걸음은 좀 더 낫다. 유식기수가 다시 한번 연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4번 메이저 위너가 이번 경주 선행 편성을 만났습니다. 지금 혼합 4등급 경주인데 딱 두 마리예요. 2번 임패션드 마린과 4번 메이저 위너가 국내산 마필인데, 이 국내산 마필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마필 두 마리가 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외산 마필들보다는 선행에 가는 4번 메이저 위너와 뒤에서 추입력에 상당히 좋은 2번 임패션드 마린이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면서 이렇게 경주 전개를 끝낼 수 있는 경주고요. 다른 외산 마필들은 너무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 지금 2번과 4번이 좀 잘 편성을 만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최저배당인 2번과 4번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300m 경주 역시 국내산 마필이 출전을 했는데 1경주와는 다르게 3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축복, 2번 마하루, 그 다음에 4번 잔트가르까지 이 3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자, 8마리가 출전을 한 상황에 국내산 마필이 3마리. 이번 경주 역시 국내산 마필들의 인기도가 좀 더 집중을 받고 있죠. 4번 잔트가르. 4번 잔트가르는 지금까지 보였던 전력 자체가 워낙 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혼합 경주에 지금 처음 출전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전력.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축복이라든지 2번 마하루가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고, 잔트가르가 바로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돌이 예상이 돼요. 이번 경주는 왜 그러냐면 국내산 마필들 3마리가 다 선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행을 가지 않으면은 좀 아직까지는 검증된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4번 잔트가르도 선행을 가야 될 상황이고,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축복도 그나마 선행을 좀 가야지 좀 더 잘 뛰어줄 수 있는 발걸음.
2번 마하루는 직전 경주 선행 가면서 입상. 근데 이번 마하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12번 외곽 게이트였지만은 편성 자체가 들어올 만한 그런 편성을 좀 만났죠. 뭐 괜찮은 편성을 만난 2번 마하루는 이번 경주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현 기수가 선행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지 좀 그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1번 영광의 축복이나 2번 마하루보다는 당연히 이 4번 잔트가리의 발걸음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선행을 좀 무리해서라도 좀 가줘야 라스트까지 좀 걸음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번 잔뜨가르의 선행 가능성을 좀 열어놓겠고, 1번 영광의 축복이나 2번 마하루 같은 경우에는 4번 잔뜨가르가 선행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불안한 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는 가되 주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차라리 그렇다라고 본다면 안쪽에서 1, 2, 4, 뭐 영광의 축복, 마하루, 잔뜨가르가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따라가면서 이 1300m 거리에서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7번 태권 챔프가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괜찮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용호 기수가 직전 경주 기승을 하면서 좀 약간 아쉬운 발걸음을 보여주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I'm Your Father라든지 뭐 중앙여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줬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 태권 챔프가 조금은 부족한 발걸음이었습니다만, 이번 경주 국내산 마필들과 겨룸에 있어서 다른 마필들의 빈틈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 태권 챔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4번 잔트가르를 축으로 이 7번 태권 챔프,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축복과 2번 마하루까지. 이 마하루는 좀 연투가 불가능한 마필이죠. 현장에서 인기는 끌겠지만 뭐 그렇게 썩 가능한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맥시멈 뭐 삼복승식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봐줄 수 있을 만한 마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인데 이번 경주 역시 편성 투수가 조촐하죠. 8두에 조촐하게 8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인기마 필들의 접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인기마 접전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편성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없는 배당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발걸음을 그대로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백두영웅이죠. 백두영웅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1300을 뛰었다가 1600을 바로 뛸 때도 좋은 발걸음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역시 지금 뭐 이열명 기수가 10번 외곽거웨이트에서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은 다소 올랐지만은 임성실 기수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임성실 기수가 스타트는 좀 이열명 기수보다 조금 다소 느린 감이 있어도 라스트에 올라오는 거는 이현명 기수보다 임성실 기수가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6번 백두영웅, 지금까지 계속 뭐 꾸준한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만 1600m 거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6번 백두영웅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경주고요. 자, 7번 런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 경주에 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 방 잡았던 마필이죠. 7번 런스타. 직전 경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편성 자체가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서승원 기수가 7번 외곽 게이트지만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다. 선행, 선입 전개를 가능한 7번 런스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7번 런스타를 축으로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주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6번 백두영웅이나 7번 런스타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기 때문에 이미 1600m를 경험한 7번 런스타라고 하면 6번 백두영웅과 더불어서 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4번 우승천지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인기도를 잡아주겠지만 항상 그만큼이에요. 뒤에 있다가 올라오다 끝나고 올라오다 끝나고 전형적으로 승부기가 없는 마필이죠. 뭐 4번 우승천지의 이변 가능성은 좀 저는 힘들어 보일 것 같고, 차라리 5번 무적신화가 이 1600m 거리에서 좀 올라오는 발걸음이 약간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저배당 6번 백두영웅과 7번 런스타가 가능하지만 그
나중에 삼복승시까지라도 한번 차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무적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마필들은 워낙 발걸음에 이제 한계가 다 드러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 역시 초저배당인 6번과 7번의 이 초저배당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3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등급 1200m 단거리에서는 약간 좀 이변이 발생도 할 수가 있죠. 오늘 일요 8월 28일에 펼쳐지는 1호 경마에서는 약간의 좀 혼전도가 보이는 경주가 이번 4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4경주 그래도 6번 블루스톰이 현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받을 것 같고 발걸음 자체가 괜찮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6번 블루스톰. 그래도 12조마방에서 이 정도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면은 우승화예요. 능력 우승화. 6번 블루스톰인데, 직전경주 서승훈 기수가 지금 선행을 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최시대 기수 역시 선행을 갔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미라클 볼트가 있기 때문이죠. 3번 미라클 볼트라는 마필이 가도 안 되지만 선행이 가도 안 되지만 선행면에 있어서는 6번 블루스톤보다 미라클 볼트가 훨씬 더 빠른 이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현명 기수가 어떤 전개를 보여주느냐. 3번 미라클 볼트는 분명히 선행을 나갈 것이고 잡고 있어도 선행을 가니까 그러면 그 바로 뒤에 6번 블루스톰이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선입 전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3번 미라클 볼트가 선행을 갈지언정 4코너를 돌면 발걸음이 좀 쓰죠. 쓰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찰나에 6번 블루스톰이 바로 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6번 블루스톰이 라스트까지 좀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승급전이기는 하지만은 10번 하늘의 일주 직전 경주 이 혼합 4등급에서 좀 그래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선행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3번 미라클 볼트 6번 블루스톰 뭐 선행을 갈 수가 없죠. 선입 전개에 좀 무리한 외곽 선입 전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마필들보다는 이 거리 경험면이라든지 아니면 직전에 계속 혼합 경주를 뛰면서 이 혼합 마필들과 겨뤘던 이 발걸음을 보자고 하면은 이 10번 하늘의 질주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났고 전개 자체도 불안하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뚝심면에 있어서는 이 10번 하늘의 질주가 괜찮다. 자, 이번 경주는 좀 6번 블루스톰, 10번 하늘의 질주, 뭐 8번 폭풍신화, 9번 더퀸 이러한 마필들이 다 인기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도 뭐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은 좀 힘들다 이런 경주들이 많이 좀 성립을 했던 그런 경주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좀 그런 면들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이 전부 다 인기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10번 하늘의 질주도 그렇고 9번 더퀸, 8번 폭풍신화 역시 전부 다 계속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계속 좋은 발걸음을 좀 보였던 마필이에요. 8번 폭풍신화는 그래도 조금 약한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경주가 1200m라서 1000m는 잘 뛰는 마필입니다만은 1200은 아직은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 8번 폭풍신화는 재연을 하더라도 9번 더퀸도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2번 강호 드라이브 참 웃기죠. 직전 경주 이 혼합 3군 이 강호 드라이브가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600에서도 분명히 이 발걸음은 좀 보였었고 정말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추천을 하면 빠지고 이번엔 안 되겠지 하고 빼면 들어오는 마필이 전형적으로 이번이 강호 드라이브인데 자, 이번 경주는 부담점이 너무 높아요. 55.5kg. 지금 뭐 국산 3군으로 오면서 정말 부담 중량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갔는데 그렇게 얇은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부담 중량을 가지고 여기에서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호 드라이브는 이번 경주 뭐 다른 마필들과 같이 더불어서 좀 한번 약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탱크 파워라는 마필이 1200에서는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름이 좀 많거든요. 직전 경주는 역시 다리가 안 좋아서 출전 취소가 됐는데 이 5월 22일 최시대 기수가 사착을 들어올 때도 조교 때 다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착 들어온 게 최선의 사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10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를 좀 쉬어서 물론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이렇게 다리가 안 좋은 마필들은 좀 쉬었다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경험적인 측면에서 5월에 경주를 치르고 지금 거의 3달여 만에 경주를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쉬면서 다리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다. 이번에 훈련 때 보여주는 컨디션도 직접 5월달과 6월달에 보여줬던 그러한 다리 상태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리 상태가 좋아진 1번 탱크파워는 이번 경주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복병마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블루스톤과 10번 하늘의 질주를 축으로 뭐 거리가 늘어난 8번 폭풍신화와 9번 덕큐는 좀 약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1번 탱크파워 정도 배당 마필로 보면서 4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400m 경주, 제주 특별자치도배 예산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특별 경주죠. 말 그대로 특별 경주인데 상금이 그렇게 크게 높은 특별 경주는 아니고 예선 특별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정대적인 특성이 1400m, 그럼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6번 스페셜 루키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3번 호승지벽, 4번 북벌신화가 따라가는 전개. 자 6번 스페셜 루키도 그렇고 3번 호승지벽도 그렇고 지금 코리안 오크스에 출전을 했던 마필들인데 공교롭게 코리안 오크스에서 나란히 3, 4착을 했는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전력이었는데 6번 스페셜 루키는 김영근 기수가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재갈이 걸렸죠. 스타트를 하면서 마필과 기수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좀 덜컹거리는 모습이었고, 3번 호성지벽은 역시 대상 경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도에서 멀어진 그러한 좀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미 1600m, 1800m까지 경험을 했던 3번 호승지벽은 당연히 1400m에서 일반 경주라고 하면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6번 스페셜 루키도 부담 중량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이 선행에 가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그렇지만 이번 경주 역시 이 3번 호승지벽과 6번 스페셜 루키가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승급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에 특별 경주 다뤄와서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은 좀 그렇게 좀 괜찮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많은데, 이 잠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자면 이 3번 호승지벽이라든지 6번 스페셜 루키가 지금까지 뛰었던 이 여타 다른 마필들보다 좀 더 좋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좀 최저배당이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대한 마필로 팔려주는 게 이 7번 산타글로리아예요. 직전보다 부담 중량은 좀 3kg 올랐습니다만 직전에 혼합 4등급 경주에서 편성은 좀 약했습니다. 이 마하루가 같이 국내산 마필이 1, 2착을 들어왔던 경주인데, 이 문제는 이 혼합 3등급에 아무리 이 불량주로 포화주로 15%였다고 하더라도 산타글로리아가 18초대를 기록을 했어요. 18초 9를 끊어서 거의 19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타임이면 경마를 타임으로 갖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잘 뛴 걸음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산타글로리아까지 인기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이 3번 호승지벽, 6번 스페셜 루키, 이 7번 산타글로리아 이 3두 안에서 인기 마필 접전으로 끝나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 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의 마지막 경주인 6경주입니다. 6경주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추천운이 미리 말씀을 드린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 2, 3, 4, 5경주가 저도 좀 지겹도록 계속 인기마 접전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번 6경주는 좀 다릅니다. 이번 6경주는 인기마필들도 약간 좀 불안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고 인기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아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400m 경주인데 그렇게 단거리는 아니에요. 2등급에서는 좀 단거리인데 1400m 경주라는 게 좀 상당히 좀 경주 전개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1400m, 1300m거든요. 지구력도 필요하고 선행력도 필요하고 선행을 가서 꼽을 수도 있고 추입을 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게 1400m 좀 어려운 경주 거리인데, 자 이번 경주
뭐 직전에 우승을 했었던 마필,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음이 좋았던 마필, 이런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서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조찬우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의 발걸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병마필의 발걸음이 좋아 보이는 이번 6경주예요. 이 1400m 경주가 그 마필에게는 정확하게 찬스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믿고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복병마필의 올라온 컨디션, 그리고 경주 전개 이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를 부산 마지막 경주긴 하지만 메인 승부처로 정한 조찬훈인데, 자, 현장에서 제가 왜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고 이 복병 마필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6경주를 끝으로 8월 28일 마지막 주 부산 경마 모두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뭐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찬훈이 혼자 부산행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오늘 좀 많이 서툰 점, 저도 하면서 좀 진땀이 많이 났던 좀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번 주는 제가 좀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을 했어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지나가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찬훈의 부산행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8월 28일 일요일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거 한번 추천드리면서 8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을 꼭 여러분들께, 그래도 제가 8월 1, 2, 3주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는데 좀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8월 마지막 경마 주간을 여러분들께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행의 조찬훈이었고요. 조찬훈은 9월 경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